제5편 남의 가랑이 밑을 기어간 천재를 대장군으로 만든 리더의 그릇. 국사무상 한신의 등장. 가장 깊은 바닥에 엎드린 자만이 천하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굴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무례함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 혹은 세상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주고 나를 한낱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검을 뽑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 모욕을 온몸으로 견뎌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불의에 맞서 당장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쥐는 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문학의 역사와 거대한 영웅들의 서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용기이며, 자신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질 수 있는 무서운 이성의 힘입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루하고 참혹한 치욕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두고 격돌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시대, 전장은 단순히 창과 칼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자존심, 그리고 누가 더 큰 그릇을 가졌는가를 증명해내는 거대한 심리적 체스판이었습니다. 항우라는 압도적인 무력의 화신 앞에서 보잘것없는 동네 건달 출신 유방이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초안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천재, 국사무상이라 불렸던 대장군 한신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천재는 어떻게 탄생하며 거대한 리더는 그 천재를 어떻게 자신의 세계로 품어내는지, 그 서늘하고도 깊은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신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집안도, 돈도, 심지어 매일 먹을 끼니조차 구하지 못해 남의 집을 전전하며 밥을 얻어먹는 비루한 식객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등 뒤에 훌륭한 장검을 차고 다니면서도 정작 자기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하는 이 기묘한 청년을 조롱했습니다. 빨래터에서 일하던 나이든 표모가 굶주림에 지친 그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한신은 훗날 천금을 주어 이 은혜를 갚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노파는 화를 내며 말했죠. 사내가 스스로 밥벌이도 못하기에 불쌍해서 준 것뿐이다. 어찌 보답을 바라겠느냐. 이 에피소드는 한신이라는 인물이 가진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그는 당장 한 끼 식사에도 쩔쩔매는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그의 내면 속 자아는 이미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 거대한 괴리,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체념하게 만들 압박이었지만, 한신은 그 지독한 결핍 속에서 자신만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신의 삶, 아니 동양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굴욕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장통을 지나던 한신 앞을 덩치 큰 백정이 가로막습니다. 동네 불량배였던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칼을 찬 한신을 모욕합니다. 내 놈이 비록 키가 크고 칼을 차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겁쟁이일 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칼로 나를 찌르고,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일제히 한신에게 꽂혔습니다. 평범한 사내였다면, 아니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무사였다면 당장 검을 뽑아 백정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가 요구하던 사내다움이었으니까요. 한씨는 말없이 백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한신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칼을 뽑아 저 무지렁이를 죽이면 자신은 살인자가 되어 영영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품은 천하라는 거대한 꿈이 고작 시장통의 칼부림 따위로 끝날 것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씨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흙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낄낄거리는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과아지요. 즉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고 한신을 구제불능의 겁쟁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신의 진짜 무서움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멘탈이 무너진 자는 굴욕 앞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자학하며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신은 분노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미래의 가치가 동네 건달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무겁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물리적인 행위는 수치스러웠을지언정 그의 자아는 단 한치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타인의 평가나 일시적인 굴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에서 나옵니다. 한신은 그날 바닥을 기며 자신의 그릇이 천하를 담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걸 거대한 무대를 찾던 한신은 마침내 난세의 영웅들이 모여드는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천하무적 초패왕 항우의 진영이었습니다. 짙은 눈썹에 흑철색 장갑을 끼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전장을 지배하는 항우. 한신은 그의 밑에서 말단 관리인 직극낭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기발한 전술과 계책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신의 말을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우 자신은 이미 완벽한 전술가이자 최강의 무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한신은 그저 남의 가랑이나 기어다닌 비겁하고 미천한 병졸에 불과했습니다. 항우의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밝게 빛나기에 타인의 빛을 알아볼 시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능력이 너무 뛰어난 리더가 인재를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비극이죠. 자신의 재능이 항우라는 그릇에는 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한신. 그는 미련 없이 초나라 진영을 떠나 어둡고 긴 밤을 지나 새로운 주군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겉보기엔 소박한 의복을 걸치고 유연하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바로 한왕 유방이 있는 파축의 험난한 산길을 향해서 말입니다. 완벽한 영웅의 곁을 떠나 불완전한 리더를 향해 가는 한신의 이 선택. 이것이 바로 초안지의 역사를, 아니 동양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방의 진영으로 넘어온 한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는 그저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천하를 품은 천재의 자존심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우의 오만함에 상처받고 떠나온 그에게 유방의 무관심은 치명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달 밝은 밤 한신은 짐을 꾸려 아무도 몰래 총나라의 험난한 진영을 탈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신이라는 인물이 가진 극단적인 자의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시장통에서 백정의 가랑이 밑을 기어갈 때 그는 생사를 다투는 치욕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깊은 밤에는 도망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치욕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존재의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천재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은 가난이나 모욕이 아닙니다.
자신의 쓰임새를 온전히 펼칠 무대를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차가운 공포입니다. 한신은 육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재능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냄새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기적 같은 우연 혹은 필연을 만들어냅니다. 달빛을 가르며 도망치는 한신의 뒤를 미친 듯이 쫓아온 한 남자. 바로 유방의 최고 참모 소아였습니다. 소아는 한신과 단 몇 번의 대화를 나누고도 이 비루한 사내의 머릿속에 수만 대군이 웅크리고 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소아의 이 필사적인 추격전이 없었다면 한신이라는 거대한 별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신을 데리고 돌아온 소아는 곧장 유방의 군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채 거칠게 소리칩니다. 대왕께서 파촉의 구석진 땅에 만족하신다면 한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한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최고의 인재, 즉 국사무쌍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소박한 의복을 입은 채 턱을 괴고 있는 유방의 얼굴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초안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 탄생하는 찰나입니다. 유방의 내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1인자 참모가 이름도 없는 말단 창고지기를 데려와 나보다 뛰어나며 이자가 없으면 천하를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어떨까요? 본능적인 질투심이나 방어기제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나침반도 없는 이런 뜨내기에게 내 군대의 통수권을 맡기라고? 그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기존 장수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지? 항우였다면 그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흑철색 장갑을 낀 손으로 당장 소아의 목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항우에게 자신보다 뛰어난 자는 존재해선 안 되는 모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방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유연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방은 자신이 병법에 무지하며 항우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그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리더의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포용력이 넓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릇의 크기는 나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천재를 기꺼이 수용하고 그가 내 밑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통제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자아가 비대해진 리더는 조직을 자신의 크기만큼만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유방처럼 자아를 비워낸 리더는 조직의 크기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방은 소아의 간언을 받아들여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기로 결단합니다. 소아는 덧붙입니다. 한신은 평범하게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날을 택해 목욕 재개하시고 거대한 단을 쌓아 천하가 우러러보게 하셔야 합니다. 유방은 그 말에도 군말 없이 따릅니다. 무려 수십 일 동안 수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단을 쌓아 올리게 한 것입니다. 진영 내의 모든 늙은 장수들은 들떴습니다. 저 거대한 단에 올라 대장군의 인장을 받을 자가 과연 누구일까? 개국 공신들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대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거대한 제단은 단순한 나무와 흙의 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방이라는 리더가 한신이라는 천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의 권위와 자존심을 깎아 만든 거대한 그릇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수만 대군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제단 위로 유방이 호명한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장군 한신. 군대 전체에 충격과 경악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통 건달의 가랑이 밑이나 기어다니던 겁쟁이, 심지어 항우 진영에서 도망쳐온 풋내기가 하루아침에 한나라 정군의 통수권자가 된 것입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한신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었을까요? 유방이 건네는 무거운 대장군의 인장을 두 손으로 받아드는 순간 한신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취급했던 세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초패왕 항우, 그 모든 억울함과 응어리가 유방의 이 파격적인 신뢰 앞에서 씻은 듯이 녹아내렸습니다. 백정의 다리 밑을 길 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강철 같은 한신의 자아가 자신을 온전히 알아주는 주군의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방은 병법을 몰랐지만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법, 특히 결핍을 가진 천재의 영혼을 통째로 사버리는 법을 아는 무서운 심리술사였습니다. 이날 이후 한신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전장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휘하는 한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관중을 평정하고 전무후무한 기상천외한 전술들로 천하를 경악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신의 영광 뒤로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서늘한 그림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인자의 딜레마는 바로 완벽한 성공의 순간부터 잉태됩니다. 한신의 칼날이 날카로워질수록, 그의 전공이 하늘을 찌를수록 그 검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유방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미세한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 괴물이 만약 나에게 칼끝을 돌린다면? 한신은 전쟁이라는 체스판 위의 완벽한 마스터였지만 정치와 인간의 의심이라는 더 어둡고 복잡한 심리전에는 치명적일 만큼 순진했습니다. 그는 유방이 자신을 믿어주었으니 자신도 영원히 유방을 배신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능력의 크기만큼이나 불신의 크기도 함께 키워냅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결국 그 그릇에 무언가를 가두기 위함이기도 하니까요. 토사구팽, 사냥개가 사냥감을 모두 잡고 나면 솥에 삶아진다는 이 잔혹한 역사의 섭리가 대장군의 단상 위에서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위대한 천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우리들의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치열한 일상이라는 전장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한신의 서사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들의 시선 속에서 수많은 굴욕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나의 진심은 왜곡되고 나의 재능은 헐값에 매겨지며 때로는 생계를 위해 나의 자존심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내면은 분노로 들끓고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한신이 백정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던 그 서늘한 침묵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존감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요동치는 얄팍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웃음 속에서도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잃지 않는 무서운 집념이며 타인의 평가에 내 영혼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는 단단한 주체성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비상을 준비하는 웅크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대한 도약을 위해 그 무거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유방과 항우의 대비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과 그릇의 크기에 대해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한 스펙을 갖춘 항우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가장 똑똑해야 하고 내가 가장 유능해야 하며 모든 성과는 나의 이름으로
빛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역사의 최후 승자는 모든 것을 꽉 채운 항우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비워낸 유방이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 때 그 중앙의 텅 빈 공간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쓰임새가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자신이 칼이 되어 직접 적을 베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천하 최고의 명검이 기꺼이 스스로 꽂히고 싶어하는 거대하고 아늑한 칼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혹은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스승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능력의 한계선으로 타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위해 기꺼이 웅장한 재단을 쌓아주고 그 위에서 그가 춤추게 할 수 있는 비움의 용기를 가졌는가? 진정한 그릇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타인의 재능을 내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숨쉬게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담은 화려한 승리로 끝을 맺지만 인문학이 바라보는 역사의 이면은 늘 쓸쓸하고 애틋합니다. 굶주리던 청년에서 천하 제1의 대장군이 된 한신. 그는 유방이라는 빈 그릇에 담겨 찬란하게 빛났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수록 그 그릇은 한신이라는 거대한 칼날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자만이 겪어야 하는 이 잔혹한 2인자의 딜레마.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든 치욕을 견뎠지만 그 정상에서부터 파멸의 씨앗이 자라나는 이 슬픈 인간의 굴레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초안지 제5편 국사무상 한신의 등장은 우리에게 승리의 짜릿함보다는 인간관계의 덧없음과 성공의 무게를 묵직하게 얹어줍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어떤 칼을 갈고 있으며 또 누구의 빈 그릇이 되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고독한 질문의 끝에서 치열한 하루를 맨몸으로 견뎌낸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길과 영웅의 길, 그 경계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시간.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와 그 이면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토사구팽의 서늘한 그림자를 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